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가죠. 자, 11번은 요 복도식 요 아파트에다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고자 할 때 조건 및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여기 주 펌프의 그 토출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에 보면 헤드 적용 수량은 최대 기준 개수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요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헤드 한 개의 방사량 80리터 per 분, 요걸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펌프의 토출량은 기준 개수 10개에다가 헤드 한 개의 분당 방사량 80리터, 요걸 곱해주면 800리터 per 분이 주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전용 수원의 확보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1.6세제곱이죠. 그래서 N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고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죠. 그래서 최대 기준 개수 적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10개죠. 여기에다가 1.6세제곱미터 계산하면은 16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그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소화 펌프의 모터 최소 동력 킬로와트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터의 동력 P는 비중량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 곱하기 토출량 Q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 전량정 H미터 효율 2로 나눠주고 여기에 전달계수 K값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전량정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실량정 65m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수도 25m, 헤드의 방삽 환산수도 0.1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수두로 환산하면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65m, 25m, 10m 하면 전량정은 100m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약간 좀 오류가 있네요. 여기 전달 개수를 지금 1.1로 주어져 있죠. 근데 해설에 보면 여기 전달 개수는 조건에 없음으로 무시한다. 요거 없애야 되겠죠. 전달 개수가 주어졌어요. 1.1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비중량, 물의 비중량은 요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펌프의 토출량이 800리터 퍼 분이니까 요거 0.8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 세제곱 퍼 60세크가 펌프의 토출량, 전량정은 지금 100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0.6, 요거는 그 펌프의 그 효율인데 여기 60%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 조건을 없애지 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 전달 개수 요거 있죠? 요 놈을 없애버리면 풀이가 맞겠네요. 요 전달 개수를 여러분이 삭제를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펌프의 모터 동력 21.78kW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달 개수 1.1을 없애주면 해설이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요 헤드의 기준 개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 창고, 레크식 창고 포함해서 특수가염물 저장 취급은 30개, 기타는 20개. 그다음에 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시설 중에서 요 판매시설하고 복합건축물은 기준개수 30개, 기타는 20개죠.
그 밖에 것 보면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20개, 8m 미만은 10개죠. 그다음에 이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거. 그다음에 11층 이상, 아파트 제한 11층 이상은 기준 개수가 무조건 여기 3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여러분 요거 기준 개수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여러분이 풀기 전에 요 인명구조기구의 요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요 7층 이상인 관광호텔하고 요 5층 이상인 요 병원이죠. 여기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각각 설치 수량이 2개 이상이죠. 다만 요 병원일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집회 시설 중에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그다음에 요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는 공기호흡기를 갖다 비치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층마다 2개 이상. 다만 각 층마다 설치해야 되고 공기호흡기 중에서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둘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있죠. 여기는 공기호흡기를 갖다 비치해야 되는데 요건 1대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요걸 꼭 암기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요 관광 호텔 및 5층 이상 병원이죠. 여기에는 방열복, 방화복,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비치해야 되는 거죠. 각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죠. 자, 병원일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또 여기 영화상영관이죠. 이거 100명 이상이죠. 여기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여기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층마다 2개 이상이죠.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이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갖다가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에다 비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여기 방어구역 크기가 15m 곱하기 20m 곱하기 5m인 이 발전기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기실은 무조건 전기화재 C급으로 간주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C급 화재라는 것은 통전 상태, 다시 말해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C급 화재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발전기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이때 연료를 뭐를 사용하냐? 경유죠. 경유일 경우에는 유류화재, B급 화재로 간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HCFC 브랜드 A의 요 약재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재의 약재량 무게 계산하는 거는 방호구역 최적을 선형상수로 나눠주고 100- 설계 가스 농도분의 설계 가스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V는 요거는 방호구역 최적이 되고, 요 S는 선형상수로서 K1 플러스 K2에다가 기준온도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 가스 농도는 소화 농도에다가 곱하기 안전계수 또는 할증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급하고 C급 화재는 1.2를 해주고 B급 유류 화재는 1.3을 해주는 거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방호구역 최적 요 V는 가로 15, 세로 20, 높이 5m니까
계산하면 방호구역 최적은 1500세제곱이 되는 거죠. 선형상수 S죠. 자, S는 K1이 0.2413, K2가 0.0088이죠. 그래서 K1, 선형상수 요 K1이 0.2413, K2는 0.00088. 여기에다가 요 기준온도 20도죠. 그래서 20도 곱해주면 0.2589죠. 설계농도 C는 소화농도 보면 여기 HCFC 브랜드에 있는 B급 화재일 경우 소화농도가 10%죠. 그래서 10%에다가 K값, 할증계수, 즉 안전계수, B급 화재니까 요거 1.3을 곱해주는 거죠. B급. 그래서 13%가 설계가스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필요한 약재량은 방호구역 최적, 요놈을 선형상수 0.2589로 나눠주고 100- 설계가스 농도 13이죠. 분해 설계가스 농도. 그래서 865.73kg가 필요한 약재의 그 무게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병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량 나누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50kg죠. 그래서 50kg로 나눠지면 17.31. 무조건 소수점은 절상 올려줘야 되니까 18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IG541 불활성 기체죠. 요 약재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불활성 기체 있죠. 요 불활성 기체의 약재량 요 X는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요 약재 그 부피죠.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의 부피. 요거는 2.303에다가 비최적을 선형상수로 나눠주고, 이건 로그 10에 100- 설계가스 농도분의 요 100이 되는 거죠. 요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량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요 VS라는 것은 비최적인데 선형상수하고 똑같아요. K1 플러스 K2에다가 이건 기준 온도가 이건 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선형상수 S는 마찬가지로 K1 플러스 K2에다가 T는 이건 기준 온도로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물음 3번에 요 IG541의 요 약재량. 우선 비최적을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IG541의 K1 값이 0.65799에서 비최적은 여기 K1에다가 플러스 K2에다가 기준 온도 여기 20도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비최적이 0.7058이 나오죠. 다음에 요 선형상수 S도 마찬가지로 K1 플러스 K2에다가 여기 기준 온도 여기 20도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 20을 하면 0.7058. 즉 비최적이나 선형상수나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가스 농도 C, 요거는 소화 농도에다가 할증계수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IG541의 B급 화재일 경우 설계가스 농도가 31.25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경유 사용하니까 B급 화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류 화재니까 곱하기 1.3, 그래서 40.625가 바로 설계가스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필요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요 약재 부피, 이게 바로 X죠. 그래서 2.303에다가 비최적 0.7058, 선형상수 0.7058이죠. 로그 10에다 100- 설계가스 농도 40.625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요 약재의 부피예요. 그럼 총 필요한 요 약재의 부피는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요 X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이 1500세제곱, 여기에다가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의 부피, 요거를 계산하면 필요한 약재의 부피가 782.10이 나오는 거죠. 자, 필요한 요 병수는 조건에 보면 병당 12.4세제곱이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의 부피를 병당 필요한 약재의 부피 12.4 나누면 63.07인데 무조건 소수점을 올려줘야 되니까 64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3번 같은 경우는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재량 산출 공식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불활성 기체 약재량 산출 공식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수원 및 펌프가 중앙 집결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방호구역 A, B, C가 있다는 거죠. 다음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옥상 수조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방호구역이 여기 방화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방호구역 여기 A하고 여기 방호구역 B가 있고 방호구역 여기 C가 있는 거죠. 중앙 직결 방식이니까 펌프 한 대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각 방호구역의 소화 설비에 물을 갖다 공급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A구역하고 B구역은 서로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방화 구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A실에 화재가 나면 나머지는 화재가 안 난다고 간주하는 게 방화 구획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A실에서 화재가 나면 A실만 소화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B실에 화재 나면 B실만 소화하면 되는 이런 설비를 갖추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호구역 요 A는 옥내 소화전이 여기 2개가 설치되어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가 10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요 물음 1번 보면 펌프의 그 토출량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A실에 펌프의 그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 기준 개수 최대 2개죠. 여기에다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130을 곱하면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토출량은 분당 260.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의 토출량은 기준 개수 10개에다가 8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800리터 퍼 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A 방호구역에 옥내하고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2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2개의 펌프의 토출량을 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구역에는 옥내 소화전 260, 스프링클러 800에서 펌프가 A구역에 화재가 났을 때 토출해줘야 할 그 토출량이 1060이 되는 거죠. 다음 B구역 가죠. 자, B구역은 5개 소화전이 여기 3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5개 소화전 최대 2개죠. 그래서 여기 2개 적용하고 노즐에서의 방사량 350 계산하면 70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물 분무는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제곱이죠. 그래서 이 물 분무는 바닥 면적 곱하기 표준 방사량 곱하기
AQ1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닥 면적 50제곱, 표준 방사량이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물 분무에 필요한 그 토출량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소화전하고 요 물 분무 토출량 합치면 1700이 되는 거죠. 그럼 요 C구역 가죠. 자, C구역은 개방된 요 주차장인데 포소화전이죠. 포소화전의 요 펌프의 토출량은요. 포소화전 방수구의 요 개수에다가 300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단 조건에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분당 230리터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조건에 보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분당 300리터죠. 그래서 요 N은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소화전 방수구가 여기 8개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5개 곱하기 분당 300에서 15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동시에 화재가 나는 게 아니고 각각 별도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대인 그 방호구역을 만족시키면 나머지는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구역, B구역, C구역 중에서 펌프의 토출량 가장 큰 게 요 B구역이죠. 그래서 17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그 토출량이 되는 거죠, 기준이. 물음 2번은 여기 수원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수원의 양은 여러분 여기 1700리터 퍼 분이 이게 분당 1.7세제곱이죠. 분당 1.7세제곱. 펌프의 토출량에다가 기준시간 20분 곱해주면 34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온 여기 A구역, 여기 B구역, 여기 C구역,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방화 구획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분당 토출량을 다 합친 것이 펌프의 토출량이 되고 방화 구획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A, B, C 중에서 최대의 그 토출량이 기준이 된다는 거, 이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시와 같이 방화구획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둘 다 합친 것이 펌프의 토출량이 되고 이 방화구획이 된 장소는 옥내하고 스프링 중에서 가장 큰 펌프의 그 토출량은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해서 800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럼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15번은 여기 직경이 12m. 높이가 이제 40m죠. 이건 콘 루프 탱크에다가 제1석유류 45,000리터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2형 고정포 방출구 설치되어 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포소와 약재의 양, 물음 2번은 수원의 양이죠. 포소와 약재의 양 Q는 포 수용액 있죠. 포 수용액의 양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약재 농도, 이놈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수원의 양도 마찬가지죠. 포 수용액의 양에다가 요거는 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포 수용액의 양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탱크는 콘 루프 탱크예요. 자, 이 탱크의 직경이 12m. 그래서 이 탱크의 높이가 40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고정포 방출구가 높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유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있다는 거 가정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 높이가 이제 40m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다음 요게 바로 화재가 발생하는 연소 면적.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할 수 있는 면적. 이게 바로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 수용액의 양을 계산할 때 Q는 액 표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여기에다 방사 시간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 포소화전이 있죠? 그래서 보조 포소화전의 요 개수에다가 8,000리터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관 보종액, 그래서 요 배관의 요 단면적 A에다가, 그 다음에 요 배관의 길이, 요거 계산하면 세제곱이 나오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배관 보종액이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의 풀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수용액의 양부터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요 포 수용액의 양은, 요거는 액 표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여기에다 방사 시간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직경이, 요 액 표면적의 요 직경이 여기 12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게 원형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12m의 요 제곱, 요게 바로 단면적 A가 되는 거죠. 근데 표준 방사량은 주어져 있어요. 4.2 리터 퍼 제곱미터 분. 요게 바로 표준 방사량 Q1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 방사 시간 30분이라고 주어져 있죠. 요게 바로 방사 시간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탱크가 있으면 이게 방류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 수용액이 Q1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조 포소화전이 있죠. 그래서 이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포 수용액은 요 N 기준 개수인데, 호수의 접결 구수인데 최대 3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설치 개수가 1개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1개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8,000리터, 여기 보조 포소화전 8,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배관 보종액이죠. 여기서 고정포 방출구까지 이렇게 배관이 쭉 이어져 있겠죠. 이 배관에 액이 다 차야 요 약재가 방사가 되기 때문에 배관 보종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배관 보종액은 배관의 요 단면적에다가 요 배관의 길이, 요거 계산하면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1세제곱은 1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을 갖다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배관의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배관의 직경이
100mm니까 0.1m죠. 그래서 직경 0.1m의 제곱, 요게 바로 배관의 단면적. 여기 30m는 배관의 길이죠. 그래서 배관의 길이 30m. 그 다음에 요게 세제곱미터가 단위가 나오니까 요 리터 단위로 해주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35.6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옥외 저장 탱크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은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포 수용액의 양, 그 다음에 보조 포 소화전에 필요한 포 수용액, 그 다음에 배관에 필요한 포 수용액에서 포 수용액의 전체 양은 2485.88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물음 1번은 포소와 약재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포소와 약재량을 계산하는 것은 포 수용액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약재 농도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포 수용액의 양에다가 약재의 농도가 지금 몇 프로라고 주어져 있냐면 여기 6%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6을 곱한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포소와 약재 양은 1349.15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음 2번은 이제 수온의 양 계산하는 거죠. 자, 수온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포 수용액. 자, 이 포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하고 원액하고 합친 것이 포 수용액이죠. 이 양에다가 수온의 양, 물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 수용액의 양이 2485.88리터. 이게 포 수용액이죠. 여기에 물의 농도는 지금 그 약재의 농도가 6%니까 물은 몇 프로예요? 100-6이니까 94%가 물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1-0.06, 즉 0.9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리터로 계산이 되죠, 단위가. 물음에서는 세제곱으로 물어봤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21.14 세제곱이 되는 거죠. 네, 물음 3번은 요 펌프의 요 전량정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낙차는 탱크의 높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전량정은 우선 그 포 방출구의 압력이 350kPa이죠. 요거를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압력에다가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것이 요게 수두 미터가 되죠. 그래서 요 350kPa를 수두로 고치려면 압력 350kPa, 요놈이 kNm/m의 제곱이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9.8kNm/m의 삼성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배관 마찰 손실 30m죠. 그 다음에 이 낙차는 탱크의 높이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탱크의 높이 40m, 이게 바로 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105.71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펌프의 요 정격 토출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이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이놈은 요 액 표면적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 Q1을 갖다 곱해주고 보조 포소화전 여기 N 곱하기 8000리터를 20분으로 나눠주면 분당 400리터가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펌프의 요 전격 토출량은 지금 요 4분의 파이 직경 12m의 제곱, 요게 바로 액 표면적이 되는 거고, 4.2가 표준 방사량 Q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1이라는 것은 요 기준 개수 N이죠. 호수 접결 구수. 여기에다가 요 400리터 퍼 분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이 여기 8000리터가 있었죠? N 곱하기 8000리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 400리터 퍼 분을 이걸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요게 바로 800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8000리터를 20분으로 나누면 분당 요 4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전격 토출량 계산하면 분당 리터가 나오죠. 물음에서는 세제곱호 분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0.88 세제곱호 분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 펌프의 최소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 비중량 9.8, 펌프의 토출량 0.88 세제곱호 분이니까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거죠. 전량정 105.71, 효율 60%니까 0.6, 전달계수 K 1.1에서 펌프의 그 최소 동력은 27.8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포 방출구의 약재량 계산하는 이 방식, 이건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약재량 계산이죠. 아까 우리가 한 것은 포수용액이에요. 포수용액은 물하고 요 원액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수용액은 실질적으로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수용액 계산할 땐 AQ1T를 갖다 계산한 거죠. 보조포사전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요 8000리터만 곱한 거죠. 자, 배관 보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약재의 농도 뺀 A 곱하기 L에다가 요 1000을 곱한 게 포수용액이죠. 여기선 지금 약재량이니까 여기에다가 약재의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이게 약재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온의 양 계산하면 요 S 대신 약재의 농도 대신 물의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최적이 150세제곱미터인 요 전기실에다가 CO2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계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여기 방출 최적 개수 값을 주어진 거죠. K1. 다시 말해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의 무게. 이게 최적 개수죠. 그럼 이 면적 개수는 우리가 K2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의 무게. 근데 여기 K2 이놈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부는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최적 개수값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음 1번은 CO2의 약재량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CO2의 약재량은 여기 방호구역 최적 V죠. 여기에다가 최적 개수 K1 1.3 이놈을 곱해주면 195kg가 바로 필요한 약재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일단 물음 2번은 약재 저장 용기의 병수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충전비가 1.8이고 내용적이 68리터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충전비라는 것은 용기 한 개의 최적을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게 이게 충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비가 지금 1.8이라고 주어져 있죠. C가. 용기 한 개의 최적은 68리터. 그럼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이 G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 무게 계산하면 37.78이 나오죠. 그럼 병수는 마찬가지로 저장량 195kg를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누면 5.16 해서 6병이 나오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이 설비가 고압식인지 저압식인지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CO2 같은 경우는 고압식은 충전비가 1.5에서 1.95, 저압식은 충전비가 1.1에서 1.4죠. 여기 충전비가 1.8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고압식이 되는 거죠.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내압시험 압력은 고압식은 25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압식이니까 25 메가파스칼 이상이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